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협찬으로 이어집니다. 코스코에 입고된 검은색 덴탈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숨쉬기 편하고 디자인, 실용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겁니다. 코스코 멤버십이 없는 분들은 라니맘닷컴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성적이 엇갈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돈 벌 수 있는 창구는 주식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주요 은행들의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채권과 주식 등의 트레이딩 부분에서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큰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죠. 3분기에 36억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9불 68달러로 시장 정보 업체가 집계한 전망치 5불 57보다 훨씬 크게 웃도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록을 냈습니다. 매출은 10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무려 30%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되게 어려운 건 맞지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작년 3분기보다 오히려 30% 더 넘는 수익률을 냈는데 바로 트레이딩, 주식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놓은 것은 트레이딩 부분에서만 45억 5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해 전년 동기보다 29% 급성장한 덕분이라고 CNBC 방송이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채권 트레이딩에서만 20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고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보다 5억 달러가 많은 수치입니다. 자, 미국의 2위 은행이 어딘지 아시죠? BOA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분기 순이익이 4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6% 감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51달러로 금융정보업체가 집계한 전망치 0.49달러를 살짝 웃돌았는데 거의 전망치만큼 나온 거죠. 3분기 매출이 203억 4천만 달러로 작년 3분기보다 11% 감소했고요. 팩트셋 예상치인 208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 속에서도 트레이딩 부분 순이익은 3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가 늘었습니다. 전날 먼저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한 미국 최대 은행, 어제 제가 뉴스 때 말씀드렸죠. JP모건 체이스와 3위 은행 시티그룹도 트레이딩 부분에서 얻은 순이익이 각각 30%, 17% 증가했던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레이더들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잘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밖에 웰스파고 은행은 이날 3분기 실적에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은 주당 0.42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해 시장의 실망감을 알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은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실적 발표라고 하는 미국 은행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집에 그냥 캐시 쌓아두는 사람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준비된 상태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총알을 준비한 상태에서 작년까지 그렇게 했겠죠. 올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잘 활용한 사람들, 그리고 쏘쏘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정신무장하고 다시 한번 기회는 계속 오니까요.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고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 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주요 은행들이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가를 보시면 투자의 노하우가 쌓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사모에서는 주식 공부 스타디 그룹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 기회를 놓친 분들 2차 저희가 뉴스 때 잠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초급자 대상입니다.
좀 하시는 분들이나 알고 있는 분들은 지원하지 마시고요. 처음 주식을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꾸준한 수익의 목표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연결된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셔서 요청하시면 지원서 보내드리고요. 지원서 제출하신 분들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평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지금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 분들 경쟁률이 평균 1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뭐니 해도 이제 20일 정도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요, 먼저 SBS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 인단수, 이른바 매직 넘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 인단수는 270명. 선거 전문 매체들의 예측 결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선거 인단수를 매직 넘버인 270명에서 최대 346명까지 확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은 최대 91%까지 치솟았고 트럼프 대통령 승리 확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선이 20일 남은 상황에 사실상 승부추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하며 새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It's become painfully clear as this careless, arrogant, reckless COVID response has caused one of the worst tragedies in American history.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선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데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 샤이 트럼프의 존재도 만만치 않아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The vaccines are coming soon, the therapeutics, and frankly, the cure. All I know is I took something, whatever the hell it was, I felt good very quickly.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6개 경합주의 평균 지지율 격차는 5%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은 20일 동안 경합주를 중심으로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켜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샤이 트럼프 층이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대로 바이든이 승기를 굳힐지. 하지만 현재 10월 14일 현재 어찌됐든 조금 여유 있는 쪽은 바이든이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트럼프 쪽입니다. 극적인 반전을 노렸던 코로나 극복 후 슈퍼맨처럼의 등장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선 결과가 만약에 혼란스러울 때, 여기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패배했을 때는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 밝히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주식시장이든 전세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질 때 지더라도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의 노동장관 부인도 백악관을 방문했다가 코로나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백악관은 이제 코로나의 무슨 확산 기지가 되는 모양새네. 참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시에는, 쉽게 말해서 대만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살 시에는 대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대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고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저께 아이폰 12 4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5G 탑재가 되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5G 폰을 작년에 삼성 갤럭시부터 먼저 내놓긴 했지만 통신사의 지원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터지지 않는 5G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어저께 애플에서는 진정한 5G의
경험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버라이즌하고의 컨트롤을 통해서 자신만만한 발표를 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격대를 내놓았거든요. 미니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항상 한국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에 한 달, 한 달 반 있다가 출시를 하는 그런 1차 출시국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한국에서도 애플 코리아를 통해서 아이폰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이러한 애플의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죠, 지금 예전처럼 애플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아이폰이 좋고 나쁜걸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새로운 전화기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애플의 또 다른 판매 전략인데, 일단은 전략만큼은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늘 주장한 것처럼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때 거기서 사람들이 고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결과로 또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메이저리가 재밌게 돌아가고 있네요. 최지만 선수가 포함된 팀파베이가 지금 연일 2승,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저스 2패를 당했습니다. 야, 이번에도 만약에 다저스가 올라가지 못하면, 올라가서 우승을 못해도 잘릴 판인데 올라가지 못하면 로버츠 감독 이번에는 물러나야 될 분위기네요. 다저스 같은 경우는 어제 등판 예정이었던 컷쇼가 갑자기 통증을 일으켜서 급하게 다른 투수로 교체되는 바람에 정말 안타까운, 오늘까지 만약에 또 지면 그러면 거의 벼랑 끝으로 몰려서 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마라, 코로나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코로나 백신 거부를 촉구하는 광고를 차단해 나섰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은 거짓 정보라든지 음모론 삭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아가 이러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그 광고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모양새인데요. 일단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은 대법관 청문회의 공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판결 우려에 확답을 안 한 지금 베럿 후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BTS에 이어서 블랙핑크, 한국의 대표적인 또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빌보드 아티스트 100 첫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모처럼 국제 유가 소식 알려드릴까요? 국제 유가가 2%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원유 수요 회복에 따른 반등입니다. 중국이 그래도 어찌됐든 전 세계에 엄청난 그 바이어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시장은 놓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판매량을 늘리려 고급 세단 모델 S 가격을 4% 인하했습니다. 지금 당초 올해까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얼마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을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테슬라의 지금 주식을 봐도 그렇고 시장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겨우 달성한 것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횡보로 보여집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지원 유세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항상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간에 입장을 좀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막판에 뛰어들면서 막판 굳히기로 지금 돌아서는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브라질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우호적인 도시, 브라질 대통령의 우호적인 도시에서 오히려 코로나 피해가 더 컸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소식인데,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리더가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를 지지하는 층들이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도 트럼프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고 확진 판정 중에도 뭐 또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따르는 층의 사람들도 훨씬 코로나 감염자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리더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해서 초당파 기독교인들, 미국의 초당파 기독교 리더들이 반 트럼프 슈퍼팩을 구성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 올 초에 성경 가지고 걸어서 교회 앞에 가서 조금 생쇼했지 않습니까? 점점점 트럼프로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4년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4년 전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계열의 미국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떠나는 모습입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그래서 정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정치 말년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JTBC의 보도는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 2차 팬데믹 코로나가 더욱 거세게 걷잡을 수 없게끔 터져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골프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더스틴 존스. 그 다음에 메시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는, 그렇죠, 호나우드. 호나우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원수로 찍혔죠. 지난번에 양아치 같은 짓을 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은 종합 소식을 JTBC 뉴스를 통해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고국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희사모 가족 여러분,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절망에만 있지 마시고 돌파구를 찾아 몸부림치듯 나가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고요.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희사모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 그룹에 대한, 스타디 그룹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더욱더 좋은 뉴스로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미 가을 혹은 겨울 대유행이 시작될 조짐이 있습니다. 하루에 5만 명씩 환자가 나오는 미국을 비롯해서 축구선수 호날두도 감염된 유럽 역시 지금 비상입니다.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던 중국에서도 다시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809만여 명. 미국에선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씩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 재확산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very tough winter. We may see a rise in new cases that exceeds what we saw back in March and April.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양성률도 미국 보건당국은 최소 3% 이하를 목표로 대응해왔지만 최근에는 10%를 넘는 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상도 부족해지고 있고 중증 환자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유럽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유럽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70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도 비상사태라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Wir erleben in Europa gerade die zweite Welle. Es ist eine sehr herausfordernde Situation mit steigenden Zahlen quer durch Europa.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현지 시간 13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 당국도 다시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칭다오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최초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칭다오 위생당국은 아래층 병동에 있던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면서 요양병원 단명 인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단명 문제를 짚어봅니다. 나이파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보강해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아과 곳곳에서 어린이 대상 백신 부족으로 독감 접종을 중단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과 상훈 노출과 같은 백신 유통 문제가 드러나면서 유료 접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온 가운데 일부 음식점과 주점 등의 방역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